겉모습으로 평가하지 말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이룩한 스탠포드 대학교 설립에 관한 이야기. 미국 북동부에 8개의 명문사립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있다면 서부 캘리포니아에는 스탠포드, UC 버클리, UCLA, 캘리포니아 공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891년에 개교한 스탠포드 대학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디자인했던 조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레드릭 로우 옴스테드가 설계한 아름답고 거대한 캠퍼스로 본관까지 들어가는 메인 광장에는 설립자인 닐랜드와 제인이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뜻이 담긴 로댕이 조각한 칼레이 시민들이라는 엄청난 작품이 누구든지 다가가서 만지며 볼 수 있게 위치해 있으며, 건물 입구에 들어서면서 보여지는 웅장한 석조 건축물들은 대학교라는 느낌보다는 유럽의 어느 왕궁에 온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대학교로, 설립자인 닐랜드 스탠포드는 서부 개척시대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센트럴 퍼시픽 철도를 설립하고 대륙 횡단 철도 사업을 하여 많은 부를 축적한 광산업자이자 철도 건설업자였으며,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상원의원을 지낸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시작부터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던 제도들을 도입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대학들이 남성만 입학이 허락될 때 남녀공학으로 출발했으며, 대부분의 대학들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스탠포드는 그 어떤 종교에도 소속되지 않았으며, 성별, 인종, 종교와 관계없이 열정과 재능이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닐랜드의 엄청난 투자 혜택 덕분에 1920년까지 아예 등록금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설립과 관련된 가공된 느낌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닐랜드와 제인 부부는 닐랜드가 44살일 때 태어난 닐랜드 스탠포드 주니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주니어가 15살 때인 1894년에 가족들과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도중에 장티푸스로 사망하자 비탄에 빠진 부부는 죽은 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보람있는 일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에 아들 이름을 기념할 만한 기념물을 남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인지 원래가 복장에 신경을 안 쓰는 성격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닐랜드 부부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총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일설에는 닐랜드가 홈스펀 바지를 입고 갔다고도 합니다. 낡은 양복의 할아버지와 빛바랜 원피스를 입은 할머니가 총장을 찾자 비서는 총장님께서는 아주 바쁘셔서 만나 뵙기가 힘들 겁니다 하고 이촌스러운 노부부를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서는 좀 기다리다가 지치면 돌아가겠지 생각했으나 노부부는 4시간이 지나도록 마냥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노부부가 신경에 거슬린 비서가 총장에게 잠깐만 만나주시면 돌아가지 않을까요? 하자 총장은 허름한 차림의 노부부라는 말에 기분이 썩 내키지는 않았으나 마지못해 면담을 허락했습니다. 총장이 찾아온 용건을 묻자 아내 제인이 먼저 정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1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닐 계획이었던 여기 학교 캠퍼스에 아들에 대한 기념물 하나를 세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던 총장은 조금 어이없다는 듯이 부인, 하버드를 다니다 죽은 사람 모두를 위해 동상을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면 하버드 캠퍼스는 이미 공동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총장님, 동상을 세우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기 서 있는 중앙도서관 같은 건물을 하나 지어 기증할까 합니다. 건물이라고요? 건물 하나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하버드의 건물들을 모두 짓는데 750만 달러가 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할아버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 정도 돈이면 대학 하나를 세울 수 있나 봐요. 우리가 직접 대학을 세우면 어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노부부는 미소를 머금은 채 총장실을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은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학교에 건물을 기증하고 싶어 온 곳이라고 했더니 찰스 엘리엇이라는 하버드 대학 총장은 스탠포드 부부의 옷차림을 보고 하버드의 장학금이나 건물을 기증하려면 적어도 500만 달러는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하였다고 합니다. 기념 박물관을 지으려고 했던 스탠포드 부부는 대학교와 박물관 둘 다 지어도 자신들이 소유한 재산의 일부밖에 안 된다는 걸 확인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후 캘리포니아의 젊은이들을 모두 우리 자녀 삼자 라고 말하며 6년간의 준비 작업과 토목공사를 거쳐 박물관을 포함한 대학교를 1891년 10월 1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스탠포드 대학의 역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버드 대학 총장의 푸대접과 거만한 태도가 못마땅했던 스탠포드 부부는 하버드의 줄돈으로 미국의 서부에 하버드 대학 못지않은 훌륭한 대학을 만들어 보자고 작정하고 설립한 것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탠포드 대학 설립 과정을 미화하기 위하여 지어낸 이야기로,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지낸 닐랜드가 아무리 자식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더라도 홈스폰을 입고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나러 갔을 리도 없었을 거고, 하버드 대학 총장을 40년이나 역임하는 사람이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의 옷차림만 보고 홀대했을 리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 따르면 스탠포드 부부와 찰스 엘리엇 총장이 주고받은 편지들을 통해서 찰스 엘리엇 하버드 총장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설립 계획과 건설에 진심 어린 조언을 많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스탠포드 부부는 하버드 대학만이 아니라 예일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등 동부의 명문 대학을 돌아다니며 대학 설립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사실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서 상대를 평가하는 경우는 없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분과 직업의 기천에 상관없이 타인에 대한 존중은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존중하는 만큼만 나도 그만큼 존중받는 게 세상의 순리입니다.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약자를 외면하지 말고 도우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서로 나누며 존중하는 삶이 세상을 밝힙니다.